엄마, 나 상 받았어. 엄마, 나 오늘 최우수상 받았어. 10살 아이가 묘비 앞에 홀로 비를 맞으며 울고 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지켜보던 한 노부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죽은 아들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걸음걸이, 목소리까지. 저 아이, 우리 성민이와 어떻게 똑같지? 10년 전 아들이 며느리와 아기를 준비 중이었지. 그리고 그 시기에 태어난 한 아이. 진실을 마주한 순간 새 가족의 운명이 뒤엉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동 사연을 함께 하시는 동안에 더 따뜻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우의 작은 손에는 오늘 학교에서 받은 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서우는 한 무덤 앞에 멈춰서서 상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상 받았어. 체육 최우수상이래. 서우가 묘비를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내가 1등 했어.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 나 칭찬 많이 받았어. 서우는 상장을 묘비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상장이 넘어가려 하자 서우가 재빨리 손을 뻗어 눌렀습니다. 엄마, 있지 아빠가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 보여. 밤늦게까지 일하고.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서우가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빠 혼자서 나 키우니까 힘드신간 봐. 그때 멀리서 고급 외제차 2대가 묘역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수행 직원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윤지영이 남편 뒤를 따라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보, 오늘 바람이 너무 세다. 비까지 오다니. 손이 시리네. 윤지영이 외투깃을 여미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성민이도 이런 날씨 참 싫어했지. 바람만 불면 얼굴 찡그렸잖아. 강무성이 앞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묘역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무성이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앞쪽에 작은 아이가 무덤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우는 상장을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잘했지. 나 더 잘할게. 아빠도 웃게 해주고 싶어? 나 열심히 할게. 강무성과 윤지영은 서로 눈을 맞추었습니다. 윤지영의 가슴은 순간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나 골프 배우고 싶어? 근데 아빠한테 말 못하겠어. 돈이 너무 많이 든대. 강무성은 고개를 조금 기울여 아이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서우가 몸을 돌리는 순간 아이의 옆 얼굴이 두 사람에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윤지영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윤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성민이랑. 강무성이 손으로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시선은 서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우의 눈과 이마 라인, 턱선이 모두 죽은 아들 강성민과 닮아 있었습니다. 서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스쿼트 자세로 무릎을 굽혔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2번, 3번. 저건. 강무성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성민이가 하던 동작이야. 윤지영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맞아. 골프 치기 전에 항상 저렇게. 서우는 동작을 마치고 상장을 소중히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엄마 보러 올게. 그때 또 상 받아서 올게. 서우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묘역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무성이 거실 소파에 앉아 먼저 간 아들 강성민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윤지영이 차를 들어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아까 그 아이. 눈이 똑같았지. 지영아, 착각일 수도 있어. 착각이라기엔 너무 똑같았어. 성민이 어릴 때 사진이 그대로 걸어 나온 것 같았어. 윤지영이 손가락으로 공중에 선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성민이가 난임병원에 정자를 보관했던 거 기억하지? 강무성이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폐기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그 서류 필람이한테 가져오라고 해야겠어. 그때 방문이 열리며 최필람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필람아, 성민이가 난임 치료 중에 정자 보관했다가 폐기했다는 병원 서류 있지. 금고에서 꺼내와. 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시 뒤 최필람이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폐기했다, 폐기했다. 말은 쉬웠지. 여보, 설마 병원에서 폐기를 안 했다는 말이야?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해. 우리 재단 병원이잖아. 강무성이 시계를 보고 최필람을 올려다봤습니다. 필람아, 재단 법무실에 연락해. 정태석 오늘 밤 중으로 집으로 오라고 해. 예, 회장님.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태석이 회장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늦은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앉게. 강무성이 소파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태석아, 10년 전 난임센터 정자 보관 기록 다 가지고 있지. 전자 기록과 일부 종이 문서 보관 중입니다. 성민이 이름으로 보관된 정자 기록, 그리고 폐기 처리 기록. 그거 지금 다시 확인해. 이미 폐기 서류까지 발급된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묘역에서 성민이랑 똑같이 생긴 아이를 봤네. 나이는 10살쯤 되어 보였어. 정태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장님. 우연인지 아닌지는 기록이 말해주네. 전산에서 기록을 가져와. 알겠습니다. 오늘 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서가 한 가지 더 있네. 그때 난임센터에서 불임 여성에게 남편 정자 우선 사용하고 실패하면 기증 정자 예비로 시술하는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았나? 예,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받은 부부들 명단, 그리고 시술 날짜, 성민이 정자 폐기 전후로 겹치는지 확인해. 내부 검토용으로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끌지 마. 이 일 밖으로 새면 누군가의 인생이 뒤집혀. 네, 회장님.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무성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저 정태석입니다. 찾았나? 예. 묘역관리사무소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구역 묘비 주인은 이은주 씨입니다. 이은주? 2018년 4월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김해철, 아들은 김서우입니다. 강무성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아들 나이는? 2014년 3월생입니다. 올해 10살입니다. 2014년 3월이면 성민 도련님 돌아가신 지 정확히 1년 뒤입니다. 강무성의 손이 펜을 3개 쥐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해봐. 이은주 씨가 난임 시술을 받은 병원이 우리 강신의료재단 난임센터입니다. 강무성이 눈을 감았습니다. 확실한가? 예. 2013년 12월에 시술 기록이 있습니다. 알았네. 계속 조사하게. 전화를 끄는 강무성이 윤지영을 불렀습니다. 지영아. 윤지영이 급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그 아이 엄마가 우리 병원에서 난임 시술 받았대. 뭐라고? 그리고 시술 날짜가 성민이 정자 폐기 보고 받기 직전이야. 윤지영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정말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강무성이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태서가 나야. 한 가지만 더 확인해줘. 말씀하십시오. 그 아이 아버지 김해철,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1시간 후 정태석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김해철 씨는 현재 물류회사 야간 근무자입니다. 야간 근무? 예. 낮에는 다른 일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들은 골프에 재능이 있어서 골프를 배우고 있습니다. 주 1회 그룹 레슨만 받고 있습니다. 강무성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았네. 고생했어. 전화를 끊고 강무성이 윤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익명으로. 재능이 있다는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운동을 못하면 어떡해. 아이가 골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지만 확실하지도 않은데. 내 눈은 안 속아. 그 아이는 성민이 아들이야. 윤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우리 손자라는 거야? 아직은 모르지. 하지만 도와주고 싶어. 그의 아버지가 받아들일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천천히. 강무성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아, 내가 우릴 다시 찾아온 거니? 강무성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태석이 강무성의 집 대문 앞에서 차 문을 닫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필남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필남이 정태석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강무성은 지팡이를 짚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윤지영은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정태석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빨리 말해. 강무성이 지팡이 끝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정태석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전산 기록과 종이 기록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른데? 폐기했다고 보고된 날에 실제 폐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폐기 안 됐다는 거야? 윤지영이 의자를 당기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태석이 다른 서류를 밀어놓았습니다. 이은주 씨 시술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데? 시술 당일 담당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담당이 아닌 사람이 처리했습니다. 강무성의 손이 지팡이를 굳게 쥐었습니다. 누가? 간호조무사 한영미입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찾아냈나? 예. 내일 만날 수 있습니다. 윤지영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지영아. 강무성이 아내를 불렀지만 윤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석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 조각을 꺼냈습니다. 보관실에서 나온 겁니다. 폐기 요청서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날짜 변경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날짜를 바꿨다는 거야? 확실하지 않지만 한영미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무성이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우리를 속였다는 거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태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상된 파일에서 정자 제공자 변경이라는 기록이 보였습니다. 변경? 무슨 소리야? 윤지영이 창가에서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성민 도련님 정자를 다른 시술에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윤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서우가 정말 성민이 아이라는 거야?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합니다만 정황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날 정태석이 한 카페에서 한영미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영미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강신재단 법무실 정태석입니다. 한영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저를 찾으신 거죠? 2013년 12월
이은주 씨 시술건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 안 나십니까? 정태석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날짜 원래 담당이 아니셨는데 갑자기 투입되셨더군요. 한영미가 커피잔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누구 지시입니까? 당시 센터장이. 한영미가 말을 멈췄습니다. 센터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증정자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어떤 기증정자요? 폐기 예정이던 강성민 씨 정자요. 정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그런 지시를 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영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발 이 일 묻어주세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해요. 센터장 이름이 뭡니까? 조민석이에요. 하지만 벌써 해외로 떠났어요. 정태석이 메모를 했습니다. 한영미 씨, 이 내용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저 고소당하면 어떡해요. 강신재단이 법적으로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정확히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한영미가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말씀드릴게요. 그날 밤 정태석이 다시 강무성의 집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한영미가 직접 증언했습니다. 센터장 지시로 성민 도련님 정자를 사용했다고요. 강무성이 지팡이를 3개 쥐었습니다. 그 센터장은 어디 있나? 조민석이라는 사람인데 3년 전 캐나다로 이민 갔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윤지영이 물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정태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조민석 계좌에 당시 큰 돈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익명 계좌입니다. 추적이 어렵습니다. 강무성이 책상을 쳤습니다. 누군가 돈을 주고 우리 성민이 정자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DNA 검사는 어떻게 하지? 윤지영이 물었습니다. 사설 조사 업체를 통해 서우 샘플을 구하겠습니다. 정태석이 대답했습니다. 성민이 유품은? 칫솔이 남아 있습니다. 윤지영이 말했습니다. 그걸로 검사 가능합니다. 정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태석이 봉투를 들고 강무성의 집에 왔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강무성과 윤지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정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정태석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99.98%입니다. 윤지영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서우는 성민 도련님의 생물학적 아들입니다. 강무성이 지팡이를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성민아, 내가 돌아온 거구나. 윤지영이 남편을 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정태석은 조용히 물러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후 강무성이 눈물을 닦고 윤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이제 어떻게 하지? 김해철 씨를 만나야죠. 그 사람이 우릴 받아들일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우는 우리 손자예요. 강무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천천히 가야 해. 서우가 상처받으면 안 돼. 먼저 도와주는 게 어때요? 익명으로. 그래. 좋은 생각이야. 강무성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태서가 나야. 김해철 씨 연락처 알아낼 수 있나? 가능합니다. 좋아. 그리고 서우 레슨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찾아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무성이 윤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우리 손주 찾았어. 네, 찾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세 가족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강무성이 서재에서 정태석과 마주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해철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석아, 김해철 씨 직장 확인했나? 예. 낮에는 물류센터 상하차 작업, 밤에는 빌딩 청소 일을 하십니다. 이중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네. 그렇습니다. 서울 레슨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강무성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월급이 이 정도면 레슨비 내기 힘들겠어. 주 1회 그룹 레슨이 전부입니다. 개인 레슨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윤지영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 거야? 직접 돈을 주면 받지 않을 거야. 자존심이 있을 테니까. 그럼 익명으로 접근해야 해. 아주 조심스럽게. 강무성이 정태석을 바라봤습니다. 태석아, 신뢰할 만한 중개인 구할 수 있나? 어떤 중개인 말씀이십니까? 김해철 씨한테 전화해서 후원 제안할 사람. 절대 우리 신분 밝히면 안 돼.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3일 후 김해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해철 씨 맞습니까?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서우 군을 돕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돕다니요? 레슨비와 대회 준비 비용을 익명으로 지원하려는 분이 계십니다. 김해철이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 도움은 받을 생각 없습니다. 지원자는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아이가 골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 보낸 겁니까? 익명으로 남기길 원하십니다. 김해철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키웁니다. 남의 손 안 빌립니다. 아버님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서우 군의 재능을 생각해 주십시오. 일주일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김해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우가 골프장에서 혼자 연습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우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빠 어제 못 주무셨어요? 아니야. 잤어. 거짓말. 눈 밑에 다크서클 있어요. 김해철이 웃으며 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저 골프 그만둘까요? 왜 갑자기?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저 때문에. 김해철이 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우야,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너가 운동하면서 행복해하는 게 제일 좋아. 정말요? 그럼. 넌 재능이 있어. 포기하면 안 돼. 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김해철 씨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해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서우 군이 모르게 해달라는 것뿐입니다. 왜 우리를 돕습니까? 그분은 재능 있는 아이들이 환경 때문에 포기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김해철이 눈을 감았습니다. 서우가 정말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아이는 전혀 알지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곧 레슨 코치한테 연락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칠 후 서우의 코치가 김해철에게 전화했습니다. 해철 씨,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익명 후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우 레슨비 전액 지원한답니다. 네, 정말입니까? 네, 이제 서우가 정식 아카데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해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김해철이 서우를 불렀습니다. 서우야. 왜요, 아빠?
너 이제 제대로 된 골프 배울 수 있게 됐어. 정말요? 어떻게요? 아빠가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어. 서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요? 그래. 이제 주 5회 레슨 받을 수 있어. 서우가 김해철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김해철이 서우를 안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 달 후 강무성과 윤지영이 골프 아카데미를 찾았습니다. 멀리서 서우가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영아, 저기 봐. 우리 손주 스윙 좀 봐. 성민이랑 똑같아. 윤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코치가 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우야, 오늘 스윙 완벽해. 감사합니다, 코치님. 너 이 속도면 1년 안에 대회 나갈 수 있겠다. 정말요? 그럼, 너는 정말 재능이 있어. 멀리서 지켜보던 강무성이 윤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우리가 잘한 거 맞지? 그럼요. 우리 손주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두 사람은 서우가 연습을 마칠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서우가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멀리 두 노인이 서 있는 게 보였지만 누군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강무성과 윤지영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봐야 할까? 윤지영이 물었습니다. 서우가 20살 될 때까지. 약속했잖아. 10년이나 남았네요. 기다릴 수 있어. 저 아이가 잘 크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 강무성이 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의 서우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윤지영이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우는 보지 못했지만 윤지영의 마음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아, 내 아들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윤지영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우가 13살이 되던 해 전국 초등부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김해철은 대회장 관중석에 앉아 서우를 지켜봤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강무성과 윤지영도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 아이 스윙 좀 보세요. 완벽해요. 옆자리 학부모가 감탄했습니다. 저게 김서우 선수예요? 소문대로네요. 서우가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았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초등부 남자부 우승, 김서우 선수. 서우가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김해철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멀리서 강무성이 윤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크고 있네. 그래. 우리 손주 잘 크고 있어. 서우가 15살이 되던 해 전국 주니어 골프대회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긴장되지? 김해철이 서우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빠. 그래. 내가 해온 대로만 하면 돼. 마지막 홀에서 서우가 버디를 잡았습니다. 우승입니다. 김서우 선수 우승입니다. 해설자가 외쳤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서우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서우가 김해철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해냈어요. 그래. 내가 해냈어. 김해철이 서우를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연습 중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우가 스윙 연습을 하던 중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코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서우야, 무슨 일이야? 손목이 아파요. 서우가 오른손 손목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급히 코치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김해철에게도 급히 연락이 갔습니다. 아버님, 서우가 다쳤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김해철이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손목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심하게 삐었어요. 치료하면 괜찮아집니까? 김해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분간 깁스하고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인대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최소 3개월은 골프 못 칩니다. 3개월이요? 서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음 달 대회는요? 안 됩니다. 무리하면 평생 후유증 남을 수 있어요. 서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빠, 어떡해요? 괜찮아. 다 나으면 다시 하면 돼. 김해철이 서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소식은 곧 강부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여보, 서우가 다쳤대요. 윤지영이 급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어디를? 손목이래요. 3개월은 골프 못한대요. 강무성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병원이 어디야? 서울중앙병원이래요. 가자. 지금 당장. 하지만 우리가 가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윤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들렀다고 하면 돼. 병원 복도 김해철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병실에서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무성과 윤지영이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김해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서우 군이 다쳤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강무성이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손목 인대를 다쳤습니다. 3개월은 골프 못한답니다.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윤지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까지 오시게 해서. 아닙니다. 저희가 서우 군 골프하는 거 자주 봐서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강무성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서우가 깁스한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우 군 많이 아프니? 윤지영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서우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잘 쉬어야 해. 강무성이 서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 다음 달 대회 못 나가요. 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회는 또 있어. 건강이 먼저야. 하지만 서우야,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 몸 먼저 회복해야지. 김해철이 말했습니다. 강무성이 김해철을 바라봤습니다. 서우 아버님,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합시다. 네. 2 사람이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해철 씨, 서우 치료비 걱정되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제 명함입니다. 강무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강신그룹 회장님이십니까? 김해철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치료받으십시오. 아닙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왜요? 서우는 재능 있는 아이입니다. 우리나라 골프계 미래입니다. 하지만 재단 차원에서 운동선수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우도 그 프로그램 받을 자격이 있어요. 강무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해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 필요 없습니다. 서우 잘 회복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날 서우는 강신재단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서우를 치료했습니다. 3개월 잘 쉬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걱정 마세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서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다만 재활치료 열심히 받아야 해요. 네, 열심히 할게요. 병실 밖에서 강무성과 윤지영이 지켜봤습니다. 우리 손주 다시 골프 칠 수 있겠네요. 윤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더 강하게 돌아올 거야. 강무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후 서우의 깁스가 풀렸습니다.
손목 완전히 나았어요. 이제 골프 쳐도 됩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아요? 서우가 손목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네. 완벽하게 회복됐어요. 서우가 김해철을 껴안았습니다. 아빠, 다시 골프 칠 수 있어요. 그래. 잘 됐다. 김해철이 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복귀 후 첫 대회 서우가 우승했습니다. 15살 김서우 선수 부상 극복하고 우승입니다. 해설자가 외쳤습니다. 관중석에서 김해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무성과 윤지영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서우가 트로피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손목 치료해주신 강신재단 병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강무성이 윤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대단해. 그래요. 성민이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서우가 17살이 되던 해 국가대표 청소년 상비군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서우야, 떨리지? 김해철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선발전은 3일간 진행됐습니다. 서우는 매일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김서우 선수, 오늘도 언더파 행진입니다. 이 선수 정말 멘탈이 강하네요. 마지막 날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청소년 상비군에 선발된 선수 김서우. 서우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서우야, 소감 한마디.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표가 있나요? 국가대표로 세계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김해철은 관중석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서우야, 정말 잘했어. 강무성과 윤지영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국가대표 됐어요. 그래. 성민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서우가 18살이 되던 해 아시아 청소년 골프 선수권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비행기에서 김해철이 서우 옆에 앉았습니다. 긴장되지? 네. 이번엔 아시아 선수들이랑 경쟁하는 거잖아요. 넌 할 수 있어. 항상 해왔잖아. 대회가 열린 태국 방콕, 무더운 날씨 속에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1라운드, 서우가 3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김서우 선수 공동 2위입니다. 2라운드, 서우가 5언더파로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김서우 선수 단독 선두입니다. 3라운드,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무너졌지만 서우는 침착했습니다. 김서우 선수, 오늘도 언더파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 라운드, 서우가 마지막 홀에 섰습니다. 1타차 선두였습니다. 이 퍼팅만 성공하면 우승입니다. 서우가 숨을 고르고 퍼팅했습니다. 공이 굴러갔습니다. 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우승입니다. 대한민국 김서우 선수, 아시아 청소년 골프 챔피언입니다. 관중석에서 김해철이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서우가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애국가가 울렸습니다. 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에서 생중계를 보던 강무성과 윤지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주가 아시아 챔피언이 됐어요. 그래. 정말 자랑스러워. 강무성이 윤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귀국 후 공항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서우 선수, 우승 소감, 감사합니다.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목표는 프로 데뷔입니다. 20살에 프로로 나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한 말씀. 서우가 김해철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없었으면 여기 없었어요. 김해철이 서울을 껴안았습니다. 멀리서 강무성과 윤지영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영아, 이제 2년만 더 기다리면 돼. 네. 2년 후면 서우가 20살이에요. 그때 말해주자. 우리가 아는 진실을. 두 사람은 서우가 공항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18살 서우는 이미 한국 골프계의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아직 몰랐습니다. 공항 입국장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우가 트로피를 든 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김서우 선수님, 이쪽 좀 봐주세요. 우승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서우가 멈춰섰습니다. 먼저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가 해외 첫 우승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믿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더 큰 무대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시아 투어를 넘어 유럽, 미국까지 가고 싶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우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셨습니다. 가족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익명 후원자요? 누구신가요? 저도 누구신지 알지 못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 덕분에 제가 골프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강무성과 윤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윤지영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여보, 들었죠? 서우가 우리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그래, 들었어. 강무성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김해철이 입국장 안쪽에서 서우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우가 김해철을 발견하고 뛰어갔습니다. 아빠,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김해철이 서우를 껴안았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아버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게 답니다. 김해철이 짧게 말했습니다. 강무성과 윤지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영아, 내일 서울을 찾아가자. 드디어? 그래. 이제 말해줄 때가 됐어. 다음 날 저녁 서우가 연습장을 나왔습니다. 강무성과 윤지영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우가 두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서우군, 오늘은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강무성이 지팡이를 짚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신데요? 윤지영이 작은 봉투를 꺼내 서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의 기록이야. 서우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서류에는 시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우 군은 난임 시술로 태어났어. 그런데 그 시술에 사용된 정자가 우리 아들 성민이의 것이야. 강무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쉽게 말하면 넌 내 아들 성민이의 생물학적 아들이야. 우리 손자고. 윤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우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니에요. 제 아버지는 김해철이에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그건 맞아. 해철 씨는 널 낳고 키운 아버지야. 그건 절대 바뀌지 않아.
강무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피는 넌 우리 성민이의 아들이야. 서우가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할아버님이 저한테 계속 도움을 주신 건 그래. 우리가 익명으로 널 지금까지 후원한 거야. 골프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윤지영이 말했습니다. 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서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가 아직 어린데 혼란스러워 할까봐. 내 인생이 흔들릴까봐. 그래서 2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 저는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서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강무성이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우 군, 우린 널 뺏으려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제 아버지는 김해철이에요. 저를 키운 건 우리 아빠예요. 그래, 그건 맞아. 해철 씨가 내 아버지야. 윤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내 가족이야. 피로 이어진. 서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서류가 펄럭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우린 기다릴게. 강무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우가 서류를 가방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먼저 갈게요. 서우야. 윤지영이 불렀지만 서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무성과 윤지영은 서우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한 거 맞지, 여보? 모르겠어. 하지만 이젠 서우가 알아야 했어. 그 아이가 우릴 받아들일까? 모르지. 하지만 선택은 서우 몫이야. 두 사람은 천천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연습장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우가 서점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우의 자서전이 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2개의 뿌리, 하나의 길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시아 투어 2회 우승, PGA 공동 준우승을 기록한 김서우 선수가 함께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서우가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우입니다. 오늘 자서전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떨립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분들께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책 제목이 독특합니다. 2개의 뿌리, 하나의 길. 무슨 의미인가요? 서우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는 2개의 가족이 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와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 2분 모두 제 뿌리입니다. 사회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난임 시술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서우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 생물학적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조남은 강성민이십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실제로 키워주신 분은 김해철, 제 아버지입니다. 그럼 2분의 관계는? 제 아버지 김해철은 저를 낳고 키운 분입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제 아버지입니다. 서우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강성민님의 부모님, 즉 제 생물학적 조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익명으로 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언제 아셨나요? 20살 때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골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제 생물학적 아버지 강성민 씨는 제가 만나보지 못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유전자가 제게 골프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분도 골프를 하셨나요? 네. 아마추어 선수였다고 들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저를 손자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셨지만 제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2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할까봐, 제 인생이 흔들릴까봐요. 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들은 멀리서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대회마다 조용히 와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관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로 받아들였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니까요. 객석에서 감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분은 역시 아버지 김해철입니다. 객석 뒤편에 앉아있던 김해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어머니를 잃고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야간 청소까지 하시면서 레슨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골프를 포기하지 않게요. 서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저에게 짐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나요? 네. 제 모든 대회에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없이는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우가 객석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김해철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강무성과 윤지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를 손자로 받아들여 주셔서요. 서우가 강부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먼저 가신 아버지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 재능을 물려주셔서요. 객석이 숙연해졌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더 큰 무대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두 가족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손자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처럼 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우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혈연만이 가족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생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행운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두 가족 모두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서우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김해철이 다가와 서우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그래. 안 운다. 안 울어. 김해철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강무성과 윤지영도 다가왔습니다. 서우야, 할머니, 고맙다. 우릴 받아들여줘서. 윤지영이 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요. 강무성이 지팡이를 짚고 서우 앞에 섰습니다. 서우야, 넌 훌륭한 사람이야. 성민이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서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날의 사진은 다음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두 개의 뿔이 하나의 길을 걸어온 골프 영웅이라는 제목과 함께 서우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우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서우는 계속해서 골프를 쳤습니다. 두 가족의 응원을 받으며 두 개의 뿌리를 가진 채로 하나의 길을 걸어가며 서우가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우가 단상에 앉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아직 35인데 너무 이른 것 아닌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 몸이 더 이상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퇴 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강신재단 청소년 골프 프로그램의 지도자로 일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골프 프로그램이요? 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골프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우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재능 있는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저도 어릴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우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김해철과 강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래. 잘 결정했어. 김해철이 서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강무성이 지팡이를 짚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재단 프로그램에서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도 기뻐. 내가 함께 해줘서. 윤지영이 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몇 달 후 강신재단 골프 연습장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새 클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우가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함께 골프 배워요. 네.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골프는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잘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프로가 됐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김해철과 강 부부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우가 정말 좋은 일 하고 있네. 김해철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손주 참 착해요. 윤지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1년 후 서우가 김해철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결혼하려고요. 김해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 누구랑? 박지민이요. 같이 골프했던 동료예요. 그래. 좋은 사람이야?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께 인사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 언제 데려와? 이번 주말에 올게요. 주말 서우가 지민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김해철이 현관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박지민입니다. 지민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서우한테 많이 들었어. 아버님, 저 서우 오빠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 우리 서우 잘 부탁해. 김해철이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인사드리러 가야 해요. 그래. 가자. 강무성의 집 거실에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할아버님, 할머님. 제 약혼자 박지민입니다. 어서 와요. 많이 들었어요. 윤지영이 지민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서우 오빠한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우 잘 부탁해요. 네, 제가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강무성이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을 사랑하나? 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럼 됐어. 우리 손자 잘 부탁하네. 강무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날 호텔 연회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우가 턱시도를 입고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김해철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되지? 네, 떨려요. 그래. 아빠도 결혼할 때 떨렸어. 아빠, 오늘 저랑 같이 입장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부탁했잖아. 입장 음악이 울렸습니다. 지민이 아버지와 함께 먼저 입장했습니다. 이어서 서우가 김해철과 팔짱을 끼고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단상에 오른 서우가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앞줄에 강무성과 윤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신랑의 특별한 가족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신랑 아버지 김해철 씨, 그리고 신랑 조부모님 강무성, 윤지영 어르신께서 함께 축복해 주십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신랑 신부, 이제 서로에게 서약을 하십시오. 서우가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평생 사랑할게. 행복하게 해줄게. 오빠, 나도 오빠를 평생 사랑할게요.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하셔도 좋습니다. 서우와 지민이 키스했습니다. 객석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졌습니다. 김해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지영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강무성이 지팡이를 3개 쥐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서우와 지민이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했습니다. 강부부 테이블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와야지. 우리 손자 결혼식인데. 강무성이 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우야, 행복하게 살아라. 네, 할아버지. 꼭 행복하게 살게요. 김해철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고마워요. 뭘? 아빠 역할 한 거지. 아빠 아니었으면 오늘 여기 없었어요. 그래. 잘 살아라. 아빠는 그것만 바란다. 김해철이 서우를 껴안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서우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해철과 강부부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서우야, 우리가 함께 줄 게 있어. 윤지영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민이가 쓰던 시계야. 이제 내가 가져. 서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 아버지의 것이야. 이제 내 거야. 감사합니다. 서우가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강무성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야. 할아버지,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아니야. 내 새 출발을 축하하는 거야. 받아라. 서우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김해철도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빠도 준비했어. 아빠, 많지 않아. 하지만 아빠 마음이야. 고마워요, 아빠. 네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한 가족이네. 윤지영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서우가 세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강무성이 김해철을 바라봤습니다. 해철 씨, 고맙습니다. 서우를 잘 키워주셔서.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서우를 도와주셔서.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담은 악수였습니다. 서우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두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두 개의 뿌리를 가진 채로 하나의 길을 걸어가며 서우는 결국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양육해준 아버지 김해철의 사랑, 혈연으로 이어진 강부부의 헌신, 그 모든 것이
서울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가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혈연 아니면 양육, 한쪽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둘 다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김해철의 희생을 잊지 않으면서도 강부부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성민이라는 이름이 손자에게 이어지던 그날, 네 사람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던 그들의 시간, 그 시간이 결국 하나의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편안하고 고요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